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를 포함한 성장주에 대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종합지수 장세 판단과요, 순환 상승이 기대되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대차 일봉인데요. 금일 1,500원 상승한 14만 4,5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연중 최고가를 돌파한 그런 모습이죠. 자, 민감주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이 작은 박스 안에 보이는 것이 이 현대차의 월봉 모습인데요.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15만원 선에서는요. 많은 그죠? 저항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면 이 현대차 금일 거래량도 지금 400만 주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하루 15만 원대가 좀 돌파가 되는 그런 모습에서요. 조금 단기적인 고점을 과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 현대차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특히 제가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신차 효과로 인한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죠. 특히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자율주행차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가기에는 좀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상승 탄력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은 포스코죠. 철강 쪽인데 금일 7,000원 3.6% 올라간 20만 1,000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뭐 일봉상 모습을 봐도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이고 아직 그죠? 이 올해 연중 고점도 돌파를 그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예, 그리고 월봉상으로 봐도, 그죠? 이게 지금 월봉상이죠? 월봉상으로 봐도, 예, 이제 바닥에서 살짝,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요, 연중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조금은 웬만한 종목군들, 중간치만 가도,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미달되는 모습. 그죠? 현대차는 이제서야,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러한, 포스코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는 조금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현대건설이죠. 금일 400원 한 1.1% 상승한 34,550원으로 막았는데 이것도 뭐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직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월봉상의 모습도 그렇고 일봉상에도 모습 그렇고 그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좀 아니다. 단순히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배경은 종합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함에 따라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적인 상승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요 지금 우리가 많이 올라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주들을 뭐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된다고 팔고 이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은 전혀 반대다. 오히려 저는요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그동안 못 올라갔다는 그러한 인식 아래 강한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줄여서 아직도 이 성장주인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종목 쪽으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길게 보면은 자동차 2차전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물론요. 주가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 나오면 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절 마디마디 때마다 조금 비중만 조절만 잘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삼성 SDI 그죠? 자, 이것도 지금 뭐 연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에 48만 2천원, 종가는 46만 9천원, 그렇죠? 위아래 좀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거의 두 달이 넘게 행보를 하다가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어제 강한 상승에 따른 좀 조정,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월봉상 보십시오. 아까 봤던 포스코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죠? 전혀 상반된 그런 움직임,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지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 계속적인 관심, 비중 조절만 잘 좀 많이 올라오면 그죠? 좀 물량을 일부 축소했다 다시 늘리는 방법. 요거는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저는 지금 반도체 중에서요.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마음에 든다.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쪽이에요. 근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자. 아직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6조 매수하고, 그죠? 개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4조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아직 2조 매도. 근데, 사상 최고가면서 연중 고점이 62,800원. 그죠? 요번에 6만원 갔다가 지금 58,000원인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죠? 뭐, 기껏해야지 한 6, 7% 차이 나나요? 자, 그러면 물량을 다시 뺏어오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앞으로 저는 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한 3, 4조를 만약에 더 매수를 하고 6만원 초반대에 있다면요. 그때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죠? 만약에 나중에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가면요. 다른 여타 종목군들. 그죠? 저는 못 간다는 쪽. 왜냐면 돈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면 삼성전자 쪽에 집중되다 보면은 다른 여타 종목. 근데도 그런 시기는 저는 뭐 올해라든지 내년 초에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좀 뒷부분에서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삼성전자. 지금은요. 오늘 나왔던 기사 보면은 대만의 TSMC하고요. 저 비교를 해서 저평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한 1.49배, 한 1.5배. 근데 대만의 TSMC는 5일 기준으로요. 9.66배, 거의 10배. 그죠? 그러면 차이가 엄청 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대만의 TSMC보다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블룸버거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퍼라 그러죠? 역시 삼성전자는 13.2배인 반면에 대만의 TSMC는 24.7배, 거의 뭐, 배 가까이, 그죠?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의 TSMC보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재미있는 내용 보면요. 아시아 펀드들의 TSMC 편입 비중이 한계치에 달해서 펀드 자금이 삼성전자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세계적인 돈 자금이 이 반도체 쪽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TSMC가 한계가 찼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 있다. 그런데도 또 저평가까지 돼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 오늘 또 환율이요. 이 1900원 오늘도 하락 마감했던 부분. 그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환율이 1800원이 깨지면요. 아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마 급속도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는 그런 말씀. 그러면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라. 근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 반도체 업체 1, 2위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수수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큰 수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우리 목표가 10만원 이상을 보는 것은 D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쪽이 아니라 바로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파운드리 쪽에 시스코라든지 그쵸? 구글 쪽에서 반도체 칩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파운드리가 계속적인 성장세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 10만원 이상도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인텔의 미세 공정 전환 제한이죠. 7나노짜리.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낙수의 효과로 뭐 해서 삼성전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죠. DB 하이텍도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낙수의 효과. 좋은 모습 갖추고 있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DB 하이텍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죠. 구글과 시스코의 반도체 칩, 파운드리 수주. 시스코가 삼성에 맡긴 반도체는 네트워크 액세스 칩이고 구글이 의뢰한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 기존 IT 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아닌
인체 움직임에 측정하는 센서와 전례 없었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걸로 아직도 구글하고 시스코의 파운드 칩을 파운드리를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기사죠.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크게 상향돼요. 자, 뭐 요거 산하금융투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1000억대. 근데 오늘 또 나온 KB증권에서 리포트 보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9조 4천억, 그죠?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 크게 증가하죠. NH투자증권도 한 9조 1천억 정도 보고, 그래서 3분기에는 실적도 좋아지고 올해 전체 이익 규모도 보면 한 32조 원 규모, 그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7%, 내년에는 44조, 내후년에는 49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런 보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자, 근데 뭐 3분기에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D램 고정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지금 3.13달러로서 지난달보다 한 5.4%, 그렇죠? 서버용 D램 가격도 한 6% 정도 전달보다 하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 다 알면서도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어느 부분? 스마트 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났다 그러죠.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 그렇죠? 상당히 좋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적인 매수 관점인데 타이밍,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똑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누구는 크게 수익 나지만 누구는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보면서 편입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회원 가입 문의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지금 종합지수가, 그죠? 예, 연중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근데 내 계좌에 올 초보다 수익이 안 나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매매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뒤에 있는 안내문을 읽어보시고요.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빨리 많이 벌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때는 수익이 나지만은 결국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서 보면 먹고 까먹고 해서 오히려 손실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빨리 많이 벌려는 욕심을 버리고 항상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지선을 지지받을 때, 그리고 그러면 선침에 30-40%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또 한 30-40%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거래했을 때 나머지 물량 들어가는,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해도요, 내 생각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갈 때보다 훨씬 크다. 단순히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내는 대신 뭐 바닥에서 조정받는 것은 좀 시간은 필요해도, 우리가 일주일이면 어떻고 보름이면 어떻고 한 달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10% 20% 올라가면 그것이 온전한 내 수익인데,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요.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시스코, 구글, 파운드리 수주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용 칩도 수주를 했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증강현실 칩 생산을 도맡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우리가 비메모리 종목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종합지수를 지표로 본, 지금 종합지수가 2300대에 한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서 그런 부담감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반도체 일부 조금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차원이죠. 자, 좀 이제 2차 전지 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또 올라가면은 그것도 한번 조금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지표로 본 가열인데요. 일단 이격도죠. 20일 이동평균상의 이격도인데, 이격도가 104%가 넘으면은 매도 시점이고 92% 이하면은 매수 시점이다라는데, 나스닥과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이격도는 103, 102, 101로, 그죠? 아직도 매도 기준이
104에 넘지, 104% 넘지 않고, 코스피는 103. 다만 코스닥은 105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미 좀 돌파해서 좀 과열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상대 강도 지수는요, 일정 기간 동안 종가의 변화, 즉 가격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데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32면은 감매도. 그러니까 70 이상이면은 좀 매도를 해야 되고 30 이하면은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나스닥이 똑같이 66%, 64%, 57%, 그렇죠? 그래서 70% 다 미달하고, 코스피도 67%, 그렇죠? 아직 과열김이 아닌데, 코스닥은 78점, 그렇죠? 과매수, 그러니까 과열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거에서 이 상대 강도 지수 중에서 전체 S&P 종목 중에서 이 70%가 넘어가는 종목이 한 2.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피 같은 3.3%. 그렇죠? 근데 이게 20% 이상일 때가 조금 전체적인 지수 가열이고, 우리나라는 15% 본다면 아직도 좀 여유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수가 그때 말씀드린 게 2100포인트대인데 지금 2300까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과열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트, 그죠? 그리고 공포와, 우리가 공포 지수, 탐욕 지수 많이 얘기하죠. 그런 부분. 근데 보면은 조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조금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0은 극단적인 공포, 100은 극단적인 낙관인데, 한 달 전에 50으로 중립이었던 것이 이제는 68로, 그죠? 조금 안정적으로 취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풋폴 레이스, 그러니까는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거래량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60% 이하면은, 그죠? 과매수 구간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조금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이제 지금까지 경계, 그러니까 과열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 돼서 조금 저는 경계심을 했는데, 여기 내용, 이 리포트 내용은 아직은 속단하게 이르다는데, 저는 조금 경계심은 저는 계속적으로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안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물론요,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지수가 좀 가요이라고 뭐 다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저는 한 20% 정도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지수가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 나머지 뭐 한 10이나 20% 팔러서 내 전체 현금 비중이 한 30-40% 되면요, 지난 3월 달처럼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요, 충분히 30-40%면요, 우리가 똑같은 종목이 하락을 해도요, 100%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인다 그래서 왜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30-40% 현금이 있으면요, 매수를 하려고 쳐다보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종목의 상황을 똑같이 봐도 누구는 매도하고 싶은데 누구는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일부 20%는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아까 그 내용이 나온 리포트, 내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자, 근데 여기 또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지금 좀 현금이 상당히 많죠. 돈이.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이 주식시장에 넘어오면서 돈의 힘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실물과 괴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 유동성 장세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보다 주식의 공급이 많아질 때 끝나는데, 올해 주식 공급은 10조 원 수준인데, 고객 애탁금 같은 경우가 20조 원 넘게 늘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개인들이 매수한 것이 42조 올해. 그럼 총 60조가 들어왔고, 이 공급은 10조다. 그렇죠?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리포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상승 추세가 강해질수록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 종목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여타 종목군들은 거의 상승하지를 못하고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마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종목은 계속적으로 압축이 된다. 자, 지난주 목요일도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씩 반도체 옆으로 퍼져 있는, 우리가 보면 이제 메인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고, 그리고 뭐 2등, 3등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등수에 있는 종목들은 일부 조금 물량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슬립하면 된다 해서 압축을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저도 상당히 공감 가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 오늘 솔브레인 제가 지난달서부터 솔브레인이 인적 분할이 되면요. 이거 관심 가져달라는데 뭐 아침서부터 특히 사업회사 솔브레인은 아침서도 상한가 출발했기 때문에 물량 잡을 수 없고 지주사가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상한가 들어갔죠. 상당히 강한 움직임인데 뭐 물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대응량은 떨어지고 내일 만약에 지수가 저는 지금 지수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하고요. 아마 바이오 이제 바이오주가 주가 되고 반도체 중에 이제 일부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칩스 앤 미디어 한번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보자. 그리고 파란색에 있는 부분 뭐 DB 하이텍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파란색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저는 관심 가져달라는요. 그런 말씀드려요. 뭐 이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공감하신다라는요. 그런 말씀드리고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그렇죠? 예, 바이오주는 이제 삼성 바이오주, 그죠?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이제 한번 가지고 NKMX가 첨생법이 이번 8월 하순경에 실시가 되죠. 1년 유예됐던 게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셀트리온 요 세 종목 정도 우리가 바이오죠.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있죠. 자, 조정 잘 받고 있는 모습.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오늘 조금 윗꼬리가 부담되는데 아마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가격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다. 3만원 초반대 수준. 그죠?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그죠? DBIT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 뭐 코미코라든지, 테크윙,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종목 더 하면요.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 어저께 삼성이 기종 5개를 공개를 했는데 오늘 주가 지지분진하죠. 그래서 조금 약한 흐름인데 저는 그 중에 BH라고 있어요. 한번 BH 종목 우리가 한번 관심 요거 좀 BH인데요. 자, 상당히 재료가 좋아요. 그렇죠? 퀄컴의 5G 케이블 사용 승인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G용뿐이 아니라 전기차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또 한 내후년서부터도 공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그리고 또 애플이 OLED 패널을 사용한다 그러죠. 하반기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 됐을 때 이 BH가 애플의 지금 공급량 삼성보다 2배 이상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흐름이 상당히 좋다 해서 뭐 21선 정도 수준에서 21선이 얼마입니까? 23,000원 초반대네요. 그렇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 갖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그렇죠?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저희들이 2개월에 55만 원, 뭐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6개월에는 150만 원. 저희들은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고 1대1 상담은 안 되지만 리포터식으로 자세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하루에 문자 한 3, 4개. 신규 추천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 많아야 2종목. 우리는 막 자주 사고 파는 거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지 않고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에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뭐 한 7, 80% 나가는 종목들은 한 7, 80% 이러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작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항상 따라다니다가 좀 지수는 연중 최고치인데 내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 가시면 이 아래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